안녕하세요. 똑똑한 주선생의 정다영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에 머리가 아프셨다고요? 주린이 탈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는 커리큘럼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총 4교시로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확률을 확실하게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입니다. 1교시는 오늘의 진도 교훈 시간인데요. 저희 선생님만의 시선으로 마감 시황부터 주요 일정,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교시, 저희 숙제 검사 해야겠죠. 저희 선생님의 공략 종목, 수익 리뷰와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볼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재공략 타점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3교시, 저희 방송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쪽집게 과외 시간입니다. 이 두 개의 과외 섹터를 쪽집게처럼 쏙쏙 찝어준과 동시에 이 탑픽 종목을 종목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자료집은 오직 생방송 도중에만 제공되면서 이 방송 끝남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꼭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선물처럼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교시 대망의 쪽지 시험 종목이 남아있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히든 종목 선물까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선생님은 리치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리치 선생님은 이 전문가들만 출전하는 실전 투자 대회에서 수차례 압도적으로 우승하신 분인데요. 그래서인지 전문가들의 멘토라는 수식어까지 갖고 계신 분입니다. 네, 저희 리치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선물 종목들과 함께 성공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실지 똑똑한 조 선생 지금 바로 등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의 첫 거래일이자 2분기의 시작입니다. 우리 증시 오늘 활짝 웃었는데요. 최근에 급락을 딛고 양시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강한 상승폭을 켜내면서 양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종전 관련해 입을 맞춘 발언이 나온 덕분이었습니다. 이 발언의 의도가 일치한 건 거의 처음이었는데 이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예 거친 건 아니지만 우리 시장 다소 안도하면서 강세를 보인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로는 미국과 이란 종전 기대감에 되찾은 코스피의 봄이었습니다. 한동안 차가웠던 코스피 오늘은 봄이 왔는데요. 이 시장이 가장 기피하는 불확실성이 일부분은 좀 거치고 있습니다. 또 어제보다 환율도 조금 진정됐고요. 미국과 이란이 종전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증시 흐름 보시면 양지수 오전장보다 오후장에 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 코스피는 장중에 9% 넘게 오르기도 했었고요. 어제와는 달리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강한 반등의 상승세에 매수 사이드까지 발동됐고 오늘 코스피 8.44% 오르면서 5,478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코스닥 보시면 3% 상승으로 개장을 한 코스닥 상승분을 점점 더 키워내면서 6% 넘게 오르면서 1,116선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오늘 함께 하시는 리치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저희 전쟁에 대한 종전 기대감이 조금 네. 피어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일단 전쟁이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다영 앵커가 말을 안 들어서 전쟁이 빨리 안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농담이고요. 일단 전쟁이 좀 빨리 끝나야 뭐 조금 우리나라 시장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도움이 되려면은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근데 아직 끝났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전쟁이 끝날 수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4주에서 길어야 6주 그 사이에 전쟁을 끝낼 것이다. 근데 이게 너무나 좀 확고하게 굳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6주가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한 며칠 후면 이제 6주 끝나는 거거든요. 6주가 넘어가 버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존심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고집도 엄청나게 세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분명히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걸 인정하기 싫어서 전쟁을 끝낼 겁니다. 끝내는 게 미국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호르무즈 해협을 되찾지 못하고 그냥 뭐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하게 수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미국이 혼자서 자화자찬하고 끝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더 이상 공격 안 하면은 미국이 공격 안 하는데 이란이 공격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란도 휴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올라갔는데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는 폭등을 했죠, 폭등을.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종목을 살 때는 종목의 매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 다영 앵커가 말을 해줄 텐데 여기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우리 주식 공방에 계시는 시청자분들 우리는 언제 매수했는지 주식을 언제 매수했는지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시장이 가장 공포에 극에 달했을 때 그때가 모든 종목들의 가장 좋은 매수 가격대가 나온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라고 했는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저기 하이닉스 뭐 100만 원에 사가지고 물리셨다 하시는데 하이닉스를 100만 원에 샀으니까 물리죠. 그쵸? 예. 우리 다영 앵커도 저기 막 종목 어떤 종목 막 30만 원이 고가인데 30만 원에 사가지고 이제 물려가지고 겨우겨우 탈출하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식의 첫 번째 원칙, 예, 지킬 수 없는 그러니까 절대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원칙,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라.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비쌀 때 사고 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 꼭 유념해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을 되찾지 못하더라도 종전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리치 선생님 또 어제 기가 막히게 또 매수 사인을 주셔가지고 대량 매수를 하셨는데 한번 상승률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303%, 네이처셀 105%, 두산 로보틱스 177%, 보로노이 154%, LS 에코에너지 159%, HD 현대미포 160%, 리노공업 227%, 두산 에너빌리티 58%, 한미반도체 198%, 현대건설 147% 상승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저희 리츠 선생님 항상 시장을 정확히 예측해 주시는데요. 저희 리츠 선생님과 함께 코스피의 봄 즐기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송 시간 40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요.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1교시로 들어가 볼 텐데 선생님, 드디어 저희 이제 증시에 봄이 오나 싶습니다. 벚꽃도 또 만개를 했는데 우리 종전의 기대감도 훨훨 피어오를 수 있을까요? 증시의 봄은 이미 증시의 봄은요. 네. 우리 겨울일 때 왔고요. 네, 봄은 이미 다시 왔는데 무슨 한번 봄이 올 수 봄을, 있을까? 지금은 이제 계절적으로 봄이 왔죠. 계절적으로 봄이 왔는데 뭐 다시 한번 봄이 왔다. 뭐 내년 네. 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번에 반등세가 이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 반등세. 네. 자, 이번에 반등세가 계속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물어보기 전에 미국이 트럼프가 굉장히 뭐랄까 이제 자기의 말을 뒤바뀌는 완전 180도로 뒤바꾸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얘기할 수 있죠. 어제의 저가는 당분간 깰 일이 없다. 어제의 저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만 증시가 이렇게 해서 다시 좀 아래로 떨어졌다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올라갈 것이냐 이건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죠. 이전보다 상황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왜냐? 이미 전쟁에 대한 매는 많이 맞았다. 매는 많이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굉장히 주식이 많이 하락할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을 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튼튼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튼튼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증시를 뒤받쳐주는 정책과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온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해서 올라왔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하루에 10% 빠지는 일이 없겠죠. 우리 미국과 이란 전쟁 터졌을 때 하루에 10% 빠졌어요. 이게 무슨 뭐 일반 종목도 아니고 종합주가지수가 하루에 10% 빠진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 한 번 그렇게 빠지고 다시 반등 나왔다가 이번에 또 빠지긴 했는데 이번에 빠질 때는 뭐 10%까지 빠지는 날은 없었죠. 이번에는 며칠 전까지는요. 근데 이제 첫 미국과 이란 전쟁 나왔을 때는 거의 10% 가까이 빠졌죠.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10% 빠져가지고.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겠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장도 5% 넘어서부터 시작했는데 5% 넘어서 최근에 워낙 장이 좋았기 때문에 5% 정도 상승했을 때도 별로 감흥이 안 오더라고요. 한 8% 정도 상승해야 이게 좀 상승을 하는구나, 폭등을 하는구나 이 정도로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장에 뭐 9% 넘게도 상승을 했었죠. 근데 이제 장 막판에 살짝 상승분 살짝 토해내고 결국에 이제 8%대의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했는데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 종목도 살 때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을 때 종목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주가 지수가 눌림을 받을 때 이럴 때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거 꼭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오늘의 교훈 바로 들어가면서 제가 오늘의 교훈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최근 묻지마 투자로 인해서 시장 기대 심리가 매우 높았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다영 앵커도 주식을 하잖아요. 살아생전 주식을 한 번도 안 한 우리 다영 앵커도 주식을 한다면은 그리고 심지어 주식을 하지 않는 주위에 제 친구의 부모님들도 주식을 하고 계신다는데 이거는 어떤 걸 뜻하느냐? 그동안에 이제 묻지마 투자도 있었지만은 기대 심리가 매우 높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꼭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제 중마고 친구인데 그 중마고 친구가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대순아 나도 좀 주식을 좀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주식 증시가 고점이구나. 그때가 6,000포인트 넘었을 때거든요. 6,000 한 2, 300 됐을 때였는데 우리나라 이제 증시 고점이구나. 우리 시청자들한테 다 주식을 팔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진짜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예요. 왜냐? 누구나 다 막 동네 할머니까지 주식을 하신다? 그럴 때가 고점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아니더라도 밀리게 돼 있어요. 왜냐? 시장은 결국에 누군가 돈을 잃어야지만 메이저들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예요. 자, 우리가 물건을 팔 때 100원 주고 물건을 만들었으면은 200원 주고 팔면은 우리가 이득이잖아요. 근데 200원 주고 산 사람은 결과적에 손해를 보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 200원 주고 산 사람은 200원 주고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좀 쓰고 뭐 그러고 있다가 100원에 팔 수도 있는 거고 300원에 팔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하지만 이제 원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일정한 기준선이 있는데 거기서 그 이상으로 팔게 되면 수익이 나는 거고 그 이하로 팔게 되면 손실이 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주식의 고점을 알아볼 때가 어떤 때가 가장 좋냐? 평소에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도 나도 주식 얘기를 할 때 그때가 고점입니다. 코스피 지수 6,200포인트 넘어섰을 때 그때가 진짜 아주 모두가 환희에 차 있었죠. 그렇죠? 거기서 막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6,200, 300.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주식 반토막 돼 있어요. 일반 종목들. 이번에 일반 종목들 다 반토막 됐습니다. 이번에 주가지수는 종합 주가지수는 20%도 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20% 정도 빠졌나요? 20% 정도 빠졌겠네요. 20% 빠졌는데 종합 주가지수가 20% 빠지면은 일반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30% 40% 이상 빠집니다. 안 좋은 것들은 막 50% 60% 넘게 빠지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기대 심리가 매우 좋았던 탓에 그동안 올라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계속 활발히 좀 상승세가 유지됐던 거는 그만큼 시장의 정책들 우리나라의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친주식 성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주식을 부양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정책들이 뒷받침되니까 지금까지 증시가 무너지지 않고 올라왔었던 거죠. 그런데 어떠한 이슈만 하나 나오면은 그냥 뭐 하루에 10%도 빼버리는 이런 이게 주식 코스피 지수가 이게 종합 주가 지수입니까? 일반 종목입니까? 안 그런가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선별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선별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아무거나 사지 말고 올라갈 종목들만 앞으로는 올라갑니다. 안 올라갈 종목들, 안 올라갈 업종들 죽어도 안 올라갑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6,000포인트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이에 떨어졌던 종목들, 떨어진 업군들, 안 올라간 업군들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왜 내 종목만 안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이하부터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사고 있었는데 왜 코스피 지수가 6,000포인트 더블이 했는데 왜 내 종목은 오히려 마이너스지? 이런 분들 분명히 시청자분들 계십니다. 왜 그러냐? 업종 선택. 지금 주도할 수 있는 테마를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슈대로 넘어가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주가 지수가 올라오고 있을 때 종목을 사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유념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그러면 어떻게 끝날 것이냐? 자, 일단은 현 상황부터 봅시다. 이란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글로벌 증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했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3월 달에 이미 한 달 전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전쟁이 딱 터지자마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된다. 왜냐?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게 되면은 전 세계 원유의 물동량의 20%가 장기되는데 그 20%가 100% 중에 20%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예. 신흥국가에서는 이 그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게 신흥국가는 40% 50%가 넘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를 따진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 전쟁이 끝나야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책의 힘을 받고 풍부한 유동성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기대 심리가 더 올라와서 주가는 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였죠. 예. 미국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미국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느냐? 있습니다. 왜냐? 전쟁을 안 하면 그만이니까. 지금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죠. 시작은 이란이 한 거 아닙니다. 이란 원래 핵 가지고 있던 거, 우라늄 갖고 있던 거 뭐 오늘 내일도 아니에요. 언제부터였는데요. 이미 뭐 1년 된 것도 아닌데 몇십 년 된 건데. 그런데 왜 미국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공격을 했느냐? 이스라엘과 포인트가 딱 맞아 떨어진 거거든요. 이스라엘 앞에다가 세워놓고 미국이 뒤에서 지원한다. 이게 원래 미국의 시나리오인데 지금 시나리오가 점점 잘못 흘러가고 있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어쨌든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죠. 이란의 가장 큰 우두머리, 뭐 누군지 다 아시겠지만은 그 세력부터 해서 그 아래에 있는 세력들을 전부 다 원하는 뭐 최소한의 원하는 인물들은 다 제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내세울 면은 있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 전쟁을 끝내도. 원래는 미국이 원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는 호르무즈 해협까지 완전 평화롭게 만들고 떠나는 게 핵도 핵시설, 그냥 우라늄도 전부 다 수거해서 가는 게 미국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또 하나의 목적은 이란 자체가 이란 내에서 계속 그동안에 시위가 일어나고 뭐 반란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시위 같은 것들이 계속 시위 그리고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란의 국민성을 자극해서 내부 분열을 좀 유도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달성하지 못했죠. 왜냐? 그게 이제 좀 뭐랄까 이제 독재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힘들어요. 분열을 민주 국가는 그걸 분열시켜 가지고 군중 심리를 장악할 수가 있는데 독재 국가는 군중 심리 장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전쟁을 끝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알맹이는 달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핵 원료 수거하지 못했죠. 호르무즈 해협 완전하게 개방시키고 평화롭게 만들지 못하고 나갔죠. 못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은 지금 가면 갈수록 압박이 심해지는 거죠. 왜냐? 대선도 지금 총선도 있고 미국 총선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미국을 발목 잡고 있거든요. 미국이 최근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거든요. 금리 때문에 금리도 막 올려버리고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렸잖아요. 금리를 5%까지 올려가지고 세계 선진국 중에 금리를 5%까지 올리면은 미국이 원래 그 전에 금리가 0%에 가까운 금리였죠. 그런데 갑자기 5%까지 올렸다는 거는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수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오일 가격이 급등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대부분의 제품들이 오일 석유 제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미국이 어느 정도 물러서서 입장을 좀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이거 안 되겠네. 증시도 좀 폭락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수치도 안 좋네. 트럼프 대통령 고민이 엄청나게 나는 거죠. 이제 슬슬 한 발 물러서고 대신 당위성은 좀 찾아가자. 이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이미 걱정은 지난달에 했어야 돼요. 제가 지난달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걱정해야 된다. 다만 지금 이제 걱정을 안 해도 괜찮다. 왜냐? 지금부터는 이제 전쟁에 대한 가이드라인, 완화 정책이 나올 뿐이지 전쟁을 뭐 갑자기 막 이란 미사일로 더 때리고 막 물론 때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전보다는 약해질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 보시면은 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날이었죠, 이날. 이날. 3월 뭐 한 2일 정도 되겠네요. 3월 2일 뭐 그때 3월 첫째 주 이날 뭐 증시 10% 빠지고 막 그랬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증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우리는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 주식 공방에서 기다렸다가 어제 종목들을 매수했다는 거. 굉장히 종목들 사인 추천드렸죠. 그 종목들 지금 오늘 바로 그냥 10% 넘게 그냥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항상 주식은요.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사면 안 돼요. 주가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가 있을 때 이런 꼭대기에서 사면 안 돼요. 주가 지수가 떨어졌을 때 이런 구간, 그리고 또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또 이런 구간에서 사야지만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 한데 여러분들은 이런 구간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하고 교훈. 자, 일단은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올라올 때 사지 말자. 그리고 이미 미국과 이란 사태는 완화의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묻지마 투자로 인해서 시장의 기대 심리가 매우 높았는데 이제는 이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희 선생님 그런 종목들 기가 막히게 찝어주시거든요. 그런 종목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교시로 넘어가 볼 텐데 이 수익률 리뷰와 더불어서 우리가 재매수 타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알아볼 텐데요. 저희 리츠 선생님 수익률이 2개, 3개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지난번 탑픽 종목이었던 OCI 홀딩스 이 다른 종목들보다 수익률이 조금 떨어져서 지금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50% 넘는 상승률 기록 중에 있고요. 또 이번 시장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리츠 선생님은 죄다 지금 수익률표 보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요즘 이렇게 폭락장에서 폭락장에서 그 매수를 하지 않으시고 딱 어제 2시 이후부터 매수 사인을 주셨는데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콕 집어서 어제 2시 이후에 매수를 시작하셨을까요? 꿈에서 나왔습니다. 꿈에서 어제 매수하고. 이러면 웃기겠죠. 예.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예. 제가 뭐 신기가 좀 들려가지고 어제 매수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런 줄 알았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꿈에서 본 건 아니고, 폭락이 오고 있을 때,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번에 떨어질 때 4,900포인트 근처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어제장에도 원래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미 주식 공부했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번 주에 매수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매수할 것입니다. 제가 이 타이밍을 쟀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 미국의 이란 공격의 6주차거든요. 예, 이번 주 월요일부터가 6주차인가 그래요. 일요일부터였나? 일요일부터인가 그럴 거예요. 6주차거든요. 그래서 6주차하고 한 2, 3일 지났을 때 6주차에 2, 3일 정도 됐을 때 그때 나는 종목들을 추천을 줘야겠다라고 일단 계산을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왜 하필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느냐. 어제장에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야간 선물 지수는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슬슬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거를 이미 조금 눈치가 보였었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걸요. 이미 2, 3일 전부터 지난주 일요일부터 한 2, 3일 전 일요일부터 지난주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번 주 일요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일요일은 좀 애매한데 하여튼 3, 4일 전 일요일부터 이미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우리의 완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란에서 철수할 수 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우리가 원하는 다른 목표를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란의 핵시설을 다 수거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던 게 이미 일요일부터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나요? 우리는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이 사이에 타점을 슬슬 잡아야죠. 하지만 월요일날 수급 안 좋았고요. 화요일날 어제장에도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장에 수급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야간 선물 오르면서 그런 이슈들이 조금씩 보였죠. 그래서 어제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오후 2시 이후에 우리는 종목들을 매수를 했죠. 그래서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우리가 어제 샀던 종목들 전부 다 그냥 다 한 10% 이상 바로 상승이 나왔죠. 너무 좋죠. 바닥을 굉장히 잘 잡은 그런 시츄에이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 종목들을 굉장히 잘 사야 된다.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뭐 시간이 아까쯤에 제가 오늘의 진도와 교훈에서 조금 말을 많이 해서 바로 그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이번 지금 현재 수익률표를 바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로노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52% 수익 한번 냈었고 그 다음 지금 77%. 지금 장이 폭락을 하면서 얘도 떨어진 거예요. 원래는 100% 가까이 상승 중이었는데 지금 좀 떨어져가지고 100% 좀 안 되고 지금은 78% 정도 수익이 있는 종목이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도요.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어떤 데에서 매수해야 되냐. 이런 라인들에서만 매수를 하면 돼요. 이런 라인들에서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라인들을 잘 긋지를 못하죠. 설정하기가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법을 잘 모르시죠. 아무데나 그냥 찍찍찍 그어놓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
우리가 이 종목 이미 50%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를 한 게 다시 바닥으로 눌렸을 때 이때 매수를 해서 지금 또 바로 78% 정도 수익 중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HD 현대중공업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닥 쪽 라인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이런 데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또 정리를 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겪다 보면은 50% 수익 한번 내고 100% 수익 한번 내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지가 않다는 거. 항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절대 종목을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주식에서 정답인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마라. 어떤 전문가들,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굉장히 실력 없는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왜냐? 이 종목이 언제 달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달려가고 있는 말을 올라타라는 거예요. 그럼 달려가고 있는 말이 계속 달리면 좋죠. 근데 달려가고 있는 말이 계속 달려가는 경우는 주식시장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달려가고 있는 왜냐? 주식시장은 순환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그런 애들은 달리고 있을 때 계속 달렸죠.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종목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달리고 있는 말이 쉬어가고 중간에 눌림을 받고 조정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하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주식을 사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죠. 들고 있는 종목인데 이미 우리는 그전에 78% 정도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들고 있는 보유 가격이 한 120% 정도 상승 수익 중에 있는 거예요. 그전에 이미 한 200%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번 또 뭐 폭락장에서 얘도 떨어졌어요. 많이는 아니고 너무나 매수 단가가 좋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미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했어요. 이게 무려 78%의 구간인 겁니다. 자, 얘가 내려올 때, 이 자리 내려올 때 우리는 또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또다시 매수를 했죠. 또다시 매수를 해서 지금 계속 들고 있는 중이죠. 지금 주식시장 뭐 어제까지 폭락 나오고 오늘 뭐 한미반도체 오늘 뭐 8% 올랐는데 이전 고가에서 비하면 아직도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120% 수익 중이다. 안 팔아. 왜냐? 얘 팔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타픽 주제 테마 갖고 나온 게 반도체가 들어있는데 뭐 이것도 얘기할 건데 왜 팔아요? 지금 HBM 다음으로 HBF가 이제 곧 있으면은 활발히 수급이 들어올 텐데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없죠. 지금 120% 이게 200% 300% 되는 거 금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지 않는다는 거. 자, 마찬가지입니다. LS에코에너지 이번에 에너지 관련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방을 했다. 왜냐? 오일 쇼크 때문에, 오일 전쟁 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리니까 전 세계 글로벌 각 나라들이 이게 오일에만 우리가 에너지를 의존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 우리는 오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무수한 에너지 자원이 있잖아요. 원자력도 있고 그리고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수력도 있고 여러 가지의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원리들이 있죠. 그죠? 생산 원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LS에코에너지뿐만이 아니라 LS에코에너지는 떨어졌어요. 얘는 좀 떨어졌다가 올라간 건데 OCI 홀딩스 이런 애들 그냥 뭐 태양광 패널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폴리실리콘이죠. 그걸 만드는 OCI 홀딩스 뭐 이번 시장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LS에코에너지도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바닥권 라인에서만 잡는다면은 계속 들고 갈 수가 있어요. 이번 시장에서도 내려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좋은 수익권에 있으니까 아직도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는 관계로 조금 간단히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 잡고 한번 팔고 또다시 팔고 해서 하산 180% 정도 수익이 냈던 종목. 뭐 두산 로보틱스 모르는 분들 없겠죠. 협동로봇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건설은 제가 또 말하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 왜냐? 얘 이번 폭락장에서 굉장히 덜 떨어진 종목. 예, 원자력 애들 또 덜 떨어졌어요. 왜냐? 오일 때문에, 오일 쇼크 때문에 당연히 원자력 에너지 쪽 애들은 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원자력의 그 원자력 테마의 가장 대장에 있는 건설주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건설. 자,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죠. 들고 있는데 우리가 안 팔아. 왜냐? 아직 목표가에 도달 안 했어요. 얘도 한 250에서 300% 넘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그대로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나중에 수급 들어오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바닥 밀렸을 때 이 구간에서 사가지고 있으면은 너무 마음이 편하잖아요. 지금 뭐 약간 이번 폭락장에 약간 눌림 얘도 받긴 받았으면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147% 수익 중에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OCI 홀딩스 뭐 이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바닥에서 사니까 54% 수익 중에 있는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의 가장 효자 종목 중에 하나 이미 300% 수익을 낸 종목 그리고 또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뭐 너무 좋은 종목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 주식 공방에서 왔는데 70만 원 넘는 데서 72만 원? 뭐 그 정도에서 사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제 56만 원이죠. 이미 72만 원에 이 종목을 샀으면은 이미 65만 원 깨졌을 때 손절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잡았어야죠. 지금 물어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노공업 뭐 얘는 뭐 그냥 게임 끝이죠. 30% 그리고 현재 195% 수익 중 들고 있는 종목이죠. 얼마 전에 300% 가까이까지 올라갔는데 이번 폭락장에 얘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워낙 우리는 저가에 매수한 종목이라서 그냥 계속 들고 가도 마음이 편하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수익률표를 알아봤고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던 탑픽 종목식을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치 선생님 상승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상승률이 너무너무 좋은데 저희 리치 선생님 그동안 폭락장 속에서도 이 매수를 하지 않으시다가 딱 어제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오후 2시 이후에 이 신규 종목을 대거 매수하셨습니다. 이 종목 모두 다 지금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들을 표로 정리를 해주신 거 이따 나중에 뒤에서 보여주신다고 하고요. 저희 리치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서두르셔야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저희 종목 자료집 받으러 떠나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갖고 나오신 이슈 주제가 AI 반도체 이슈 갖고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또 AI 반도체 투톱 이 3거래일 연속 이제 밀리다가 또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이게 말이 막걸리예요. 우리 앵커 다행히가 가끔 막 생겨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졸다가 지금 저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고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논란을 조금 그거 딱 뒤로 하고 네. 그냥 바로 이제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등이 들어왔는데 지금 사도 되냐 뭐 이거를 그 말하려다가 말이 약간 뭐랄까 어버버한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더 좋은 건 어제 샀으면 더 좋았겠죠. 그죠? 어제 우리 주식 공부방입니다. 주식 공부방 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TV 화면에서 이 글자가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미국과 이란 전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너무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도 떨어지고 어제도 떨어지고 그제도 떨어지고 지난주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니까 너무 걱정해가지고 막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을 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거의 끝났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2시부터 매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2시, 어제 2시였죠? 어제 2시에 매수를 했던 게 SK 하이닉스 82만 원 현재가 매수합니다. 보이시죠? 이 타점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타점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방송하셔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22만 2천 원. 이가 4개니까 발음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122만 2천 원. 네. 여기서 매수합니다. 지금 얘네들 지금 벌써 다 10% 넘게 오늘 장에 10% 넘게 상승했죠. 이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들 다 매수를 했다는 거. 왜냐? 저는 어제가 바닥이 아니더라도 어제 정도에서 매수를 시작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가격일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와의 차이라는 거죠. 이럴 때는 뭐 이렇게 V 한번 할까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오늘 장의 토픽 종목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현재 지수를 이끌어온 업종은 AI 반도체 업종입니다. 자, 그래서 AI 반도체는 앞으로 긍정적인 이슈들이 더 많아진다. 왜냐? HBM 다음에 나오는 게 HPF가 있으니까. 우상향은 맞으나 눌림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제가 지난달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점에 따라 들어가지 말라고. 제 친구도 SK 하이닉스 저기 100만 원에서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지. 왜 이렇게 주식이 엄청난 고가에 가 있을 때 왜 이런 종목들. 물론 걔가 더 올라가가지고 조금 수익을 낼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바로 그냥 20% 손실 바로 시작된다는 거. 자, 그래서 항상 고점 매수는 금물이다. 자, 그렇다면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보기 전에 HBM과 HBF 간략하게 제가 지난달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달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HBF와 HBM 뭐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뭐 HBM이 연산 중심인 반면에 HBF는 저장 중심이다.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표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표로. 자, HBM, D램에 속한 거죠. D램에 속하고 휘발성, 전원을 끄면은 다 날아가요.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는 거. 오로지 초고속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산 장치라는 거. 그럼 HBF는 뭐냐?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데 비휘발성, 그러니까 데이터는 유지하죠. 그리고 대용량이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 한마디로 얘는 연산 장치가 아니라 AI 추론 데이터 로딩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HBM보다 더 핵심적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글쎄요. 서로 분야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공계고 얘는 이공계고 얘는 인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예체능계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메모리, 그러니까 D램 메모리와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제 저장 장치 하드 있죠, 하드 디스크 그 사이에 있는 성격이 좀 애매모호한 그런 애를 HBF.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계 역할을 하는 애를 HBF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건 HBM 메모리인데 이제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HBF 메모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HBF 메모리는 제가 지난달에도 설명을 했어요. 반도체 후공정 장비들, 이런 장비들이 HBF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 이미 120% 넘게 수익 중인 종목이잖아요. 뭐 여러분들 지금 따라서 들어가서 사실 거면은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잘 감내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빨리 만나셨다면은 이미 이 아래 우리 주식 공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이 아래에서 사가지고 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그럼 먹을 게 없느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먹을 게 덜하겠죠. 왜냐? 이미 주가지수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H반도체 후공정, 테크윙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폭락장이 굉장히 많이 폭락했어요. 상승폭 다 반납했습니다. 이런 거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늘 제가 들고 나오는 반도체 탑픽 종목은 어떤 건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주제로 AI 반도체 관련주 갖고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이 긍정적인 이슈가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럼 바로 토픽 종목 올려봐야겠죠? 토픽 종목 어떤 건지 준비되셨을까요? 네. 하나, 둘, 셋, 짠! 네, 지금 화면 보시면 AI 반도체 관련한 토픽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 전략들이 모두 다 지워져 있는 화면이 보이시는데요.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토픽 종목 어떤 종목인지 보고 와야겠죠, 전문가님? 네. 자, 반도체 AI 탑픽 종목은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최근래에 이렇게 반응 나왔다가 이렇게 쭉 떨어진 종목입니다. 폭락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바로 이 폭락 나온 이 끝에 머리를 우리는 종목을 매수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럼 다시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식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거를 다시 살 수 있는 가격대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굉장히 앞에서 이란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바로 탑픽 종목 두 번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방위, 방위 산업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방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식인. 뭐 우리나라 일 아니잖아. 별반 뭐 신경 안 써. 이러면은 그냥 별로 전쟁에 관심 없는 분이라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는 이제 방산 쪽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 언제든지 힘이 약하면 공격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란처럼 핵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은 미국이 그렇게 당위성이었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않겠죠. 자, 자국 방어 및 안보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시아는 굉장히 평안해요. 하지만 중동은 여전히 계속 싸우고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관련된 거기 왜 그렇게 싸우는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종교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방위 산업에 대한 종목들, 방위에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앞으로 더 갑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보자면은 LIG 넥스원 오늘 장에 오늘 장에 거의 상한가까지 있었어요. 어제 LIG 넥스원 이것도 종목을 매수를 드릴까 하다가 오늘 주저했더니 상한가 가까이 가버렸더라고요. 자, 최근 고점을 찍고 눌림이 들어왔다가 재차 반등을 상한가 같지만 아직도 가격대가 더 올라갈 가망성이 훨씬 더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 하지만 이렇게 상한가 근처에 가 있을 때는 종목을 사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 이 종목도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이번 최근 폭락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고요. 여전히 주가 상승력이 굉장히 매우 높은 종목이에요. 왜냐? 우리나라의 전투기 생산의 압도적인 강자인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한국항공우주, 뭐 KAI라고 하죠. 그리고 또 LIG 넥스원, 이건 사고 넘어가야 한다. 자, 그렇다면 제가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두 번째 종목 어떤 건지 바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주제로 방산 관련주 갖고 나오셨는데요. 바로 탑픽 종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지금 방산 관련한 탑픽 종목을 함께하는 주식 공부방이 열려놨습니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명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 전략들 모두 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보고 와야겠죠? 자,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1분 3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히든 종목 빠르게. 자, 이번에 저희가 첫 번째 탑픽으로 AI 반도체, 두 번째 방산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뭘 갖고 나왔을까요? 이번에는 AI 및 모바일 메신저. 한마디로 대한민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늦은 AI 연구 개발로 인해서 얘는 주가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뒤처졌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계속 하락을 했는데요. 이 종목을 우리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왜냐? 자, 앵커님 이거 한번 보세요. 어때요? 주가 어때요? 지금 너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너무 바닥이죠?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 이런 데서 사면 힘들죠? 이런 데서 사도 힘들죠? 여기서 사면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 종목명과 매수가 궁금하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당일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시작 1시간 전에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가격부터는 무조건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은 무조건 수익을 못해도 70% 이상 낼 수 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 종목 70%가 아니라 100%도 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여러분들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은 우리 아래 하단에 QR코드 찍고 주식 공부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거기서 바로 내일 아침 8시에 안내를 해드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초반에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해드렸으니까 거기서 좋은 것들 또 많이 알아가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차트가 바닥권에 있습니다. 지금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